네. 조금은 이번에도 큰 그림에서 시장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TMQ의 질문이 오늘 발표됐던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삼성전자의 이 성적표, 이 코스피의 향방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수치로 봤을 때도? 수치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 전체 시장 점유율이 시가총액이 현재 27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 비율이 22% 정도 될 거예요. 네. 정확히 보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긴 한데, 말한 김에 정확히 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18% 나오고 있네요. 22%가 좀 깨졌네요. 네. 18%면은 거의 이제 5분의 1 정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주가를 봤을 때 모든 종목들이 좋은데 삼성전자 떨어지면은 지수에 하락 곡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모든 종목이 안 좋아도 삼성전자 혼자 올라오면은 또 지수에 또 분위기를 좀 바꾸기도 하고요. 나오기도 하죠. 그런 역할을 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발표는 상당히 지수의 연관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앞으로 계획하는 것도 미래 시장에 대한 청사진이 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실적에서 사실 전체적인 실적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좀 좋지 않게 볼 수 있지만은 시장의 눈높이를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많이 낮춰놨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을 시키느냐 못 미치느냐 그쵸. 이 부분들 따져야 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눈높이는 충족을 시켰고 맞췄다. 오히려 더 좋게 나왔어요. 6조 5천억 원. 네. 이제 6조 원대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놨는데 네.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주 매출, 디램, 스마트폰 이쪽 분야보다 네. 앞에서도 제가 이 마감 클래스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새로운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삼을 수 있었던 네트워크 그러니까 5G에 대한 성적은 잘 거뒀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미래 신성장 동력할 수 있는 새로운 매출의 다변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전장 부품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이 5G 통신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시각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증시가 좀 부진한 거는 미증시와 조금 디커플링이 연출되는 모습은요. 사실 좀 다양하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시각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인가 네. 따져봤을 때 사실 지금 건강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일본과 네. 이 경제 마찰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운데 그럼 투자하기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환율에 대한 변화가 급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라면 크게 못 느끼겠지만은 이게 급변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다양하게 봐야 된다. 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다양해졌다는 것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지금 코스피에 부진한 것이 삼성전자 때문이다 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코스피 부진은 삼성전자 때문이 아니라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그래서 특히 반도체도 많이 줄었지만 반도체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대 줄고 그랬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준 것도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제조업체들이 실제로 영업이익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하고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네. 부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GDP에서 수출 비중이 한 37% 정도 되거든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독일이 39%고 우리는 37%인데 또한 인구가 되게 적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구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독일은 8,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가 충분히 독일은 내수로마도 대외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는 5,2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내수가 부족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충격에 크게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미국,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아니면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수출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개선보다는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7년도 우리 지수가 1900대에서 2600까지 갔을 때는 수출 증가율이 20%대, 10%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네. 지금 수출 증가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두 자릿수 가지도 못할 법
뿐만 아니라 역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면 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타결되고 뭐 수출 규제 이런 것도 좀 없어지고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는 우리 지수가 많이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작은 박스권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이제 실적을 이제 지금 시가총 27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현재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지금 2분기 상반기에 한 12조,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연간 상반기만 나오더라도 26조에 그죠? 그러면 지금 270조는 영업이익이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평가되게 접해 적정 주가에 사실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이익이 한 7조 대로 다시 회복할 걸 보이고 그러면 바닥은 거의 찍었지 않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시장을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잘 빠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네. 않고, 그럼 이제는 43,000원 이상은 주로 놀기 때문에 네. 지수 큰 하락은 없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할 걸로 보여서 이제는 그 중에서 지수가 안전판 역할을 해서 지수에 큰 등락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 2분기, 3분기 계속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거기서 이제 실적 발표 시즌가 이제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영향을 주는 거는 한 약 20% 그리고 지금 최병훈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이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둔감했다는 점, 둔화됐다는 점이 상반기에 우리 지수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과연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전 전문가님의 말씀에서 좀 힌트가 나온 것 같거든요. 안전핀 역할을 해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